정말 오랜만에 쉐이크쉑을 먹으러 갑니다. 캘리포니아에 인앤아웃이 있다면 뉴욕에는 쉐이크쉑이죠. 저는 서부 갈 때마다 여러 번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인앤아웃보다 쉐이크쉑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제가 원래 느끼한 걸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요즘 뉴욕은 모든 음식점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간혹 아웃도어 다이닝 세팅을 해둔 식당들은 밖에서 먹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야외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저도 뭐 이왕 가는 김에 쉑쉑 1호점 본점인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쪽에 있는 본점을 가려고 했었는데 요즘 진짜 너무 바쁘고 너무 멀어서 거기는 못 가고 대신 집에서 한 10분 거리 있는 다른 쉑쉑에 왔습니다. 이게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쉑쉑 기프트카드를 주셨어요. 이렇게라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쉑쉑 같은 경우는 저번 분기 실적 콜을 들어보면 경영진이 열심히 밀고 있는 이 쉑쉑 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인데 이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쉑쉑 분발해야겠다. 앱 다운로드 수가 100K 밖에 아니야. 얘네가 요즘 주가 부양을 위한 3가지 매출 증대 전략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모바일 주문 앱, 그리고 거기서 이제 쉑쉑 전용 딜리버리 서비스, 그리고 이제 신메뉴 개발. 이게 모바일에서만 주문된다는 핫스파이시 파이어 맛 치킨 버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규 매장 오픈. 그닥 스파이시한 건 모르겠는데 맛있네요. 그냥 미국식 스파이시? 한국 사람한테는 뭐 얼음도 없고. 자, 쉑쉑 주가를 보면 작년 9월쯤에 $100 이상 가서 연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추가로 폭락을 해서 3월에 30불대까지 가고, 그래도 뭐 그동안 꽤 많이 회복을 해서 다시 지금 60불대 후반 정도로 이제 코로나 바로 직전 레벨까지는 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이게 유사기업 주식들하고 비교를 하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패스트푸드라고 돼 있는 게 쉑쉑이 속해 있는 그룹군인데 이들 중에서도 쉑쉑이 한참 떨어지기는 합니다. 널 식기 전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쉑쉑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직영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스토어라고 해서 이제 라이센스 계약 형태로 이제 로열티 수익을 받는 라이센스 스토어가 따로 있어요. 역시 쉑쉑은 이 느끼한 패티? 이 느끼한 패티가 포인트예요. 미국 내 직영점들만 보면 작년 기준 163개 지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연말까지 추가로 개장할 지점들까지 합하면 약 180개 직영점들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난 2분기 공시자료에 나와 있는데 원래는 올해 안에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지점을 새로 오픈하려다가 코로나 사태로 원래 목표했던 거에 50%만, 그래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만 오픈하기로 했어요. 지금 뉴욕도 그렇고 미국이 전체적으로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꿋꿋하게 신설 매점을 오픈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다음 주에 있을 3분기 실적 발표 때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매운데 이게 파이어이면 다른 스파이시 맛은 무슨 맛인 걸까?
중요한 건 애초에 쉑쉑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 뉴욕, 맨하탄 같은 이런 핫한 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인구 밀집도 높고 유동인구 높은 곳을 타겟해서 만든 이 패스트푸드하고 수제버거의 중간 정도를 추구하는 버거 주제의 비싼 버거인데 당연히 이 뉴욕바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물론 현지인들도 많이 먹는데 그래도 관광객들이 하드캐리 해주는, 그런데 요즘처럼 이제 관광지로서 그리고 이제 출근지, 오피스 단지로서의 뉴욕이 너무 죽었기 때문에 여기 공시자료에서도 보면 미국 전국적으로 약 40% 정도 매출이 타격을 입었는데 그 중에서 뉴욕 맨하탄 지점만 마이너스 70%. 자, 일단 하나도 안 매운 스파이시 버거, 스파이시 치킨 버거 다 먹었어요. 쉐이크 버거. 그리고 라이선스 스토어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0%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2분기 기준. 대부분 이제 해외 매장을 말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훨씬 적은 게 주로 이제 공항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많은 이 스테디움스 그리고 플라자 뭐 이런 데가 라이선스 스토어즈가 많은데 이런 곳들이야말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곳들이라서 그래서 뭐 망했죠.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뭐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뭐 요식업 관련 주식들 중에서 가장 큰 성장주는 아무래도 이 치포틀레 CMG 스톡이고 이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쉑쉑하고 가장 비슷한 사업 모델이기도 합니다.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 all franchise 모델이니까.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바로 엊그제 CMG가 3Q 실적 발표를 했죠. 뉴욕 시간 수요일 장 마감 이후. 치폴레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은 14% 증가했고 same store sales 매출은 8% 이상 성장하면서 작년 동기 성장률까지도 회복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same store operating margin인 19%대로 20% 이상 수준에서 떨어졌어요. 이번 분기는 아무래도 매출의 반 이상이 뭐 온라인 혹은 뭐 앱, 배달 앱 주문이었는데 그런 플랫폼에 대한 이제 수수료 그리고 배달 비용 때문에 마진이 타격을 입은 것이고요. 요즘 같은 상황일수록 매출이나 매장 개수 같은 이런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이런 마진, 수익성을 사수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수수료 비용들이 마진을 갉아먹고 있으니까 이게 지속 유지 가능한 성장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적 발표하자마자 그 다음날 주가가 5% 정도 빠졌어요. 저는 CMG 주주로서 이건 약간 시장이 오버리액션 한 것 같아서 어제 5% 빠졌을 때 좀 더 샀습니다. 쉑쉑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어요. 이 주식도 이제 CMG하고 비슷하게 이제 매출 회복세뿐만 아니라 영업 마진에 대한 개선도 초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CMG하고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비즈니스라서 스케일만 보면 아직 한창 개발 그리고 확장하는 단계인데 이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는 것도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도 뭐 주가를 어느 정도 지지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요새 소고기 값 이런 재료 값들이 낮아져서 뭐 beef deflation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살짝 방어가 될 수는 있고 그런데 또 역으로 이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인 이 labor costs 이 인건비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특히나 정권 바뀌고 나서부터 이 앱 배달 서비스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어쨌든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서 이제 마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쉑쉑이 영업, 이 재무 상황을 보면 다른 뭐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기업 대비 가장 크게 차이나는 비용 항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G&A expenses라고 하는 이 판매 관리비 이건 이제 매장 레벨에서의 운영비, 인건비 이런 비용들이 아니라 이거는 쉑쉑이라는 회사, 이 기업 전사 차원에서 쓰이는 비용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비용, 뭐 본사, 임직원 월급, 뭐 스톡 옵션스, 기타 각종 뭐 개발비, 그리고 뭐 요즘 앱 밀고 있으니까 그럼 IT 개발비,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 G&A expenses가 총 매출의 9%에서 10% 수준이에요. 이게 너무 높아요. 비교 대상으로 치폴레를 보면 지금 한 6%대이고 이 비용을 지금 5%대로 더 낮아질 거라고 경영진이 목표하고 있거든요. 다 먹었네. 아니 쉑쉑의 문제점은 뭔가 양이 너무 작아서 뭔가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은 내가 양이 많은 건가? 지금 스파이시 치킨 버거
그리고 샤프버거 이렇게 2개를 먹었는데 뭔가 아쉬워서 진짜 1개 더 시켜 먹을까 고민 중이에요. 안 되겠다. 1개 더 시켜 먹어야겠어요.